잘 벌고 잘 살자.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이주원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이니만큼 이렇게 하루하루가 참 중요할 텐데요. 그만큼이나 이 소중한 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이슈들 오늘 저희 인베스테이너에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분 힘차게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죠. 11월 5일 미국 대선의 날이 밝았습니다. 향후 4년을 좌지우지할 이 미국의 대통령이 탄생할 텐데요. 과연 어떤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게 될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경합주 7개 중에서 4개 정도를 해리스가 우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지금 정말 트럼프 대 해리스 대 트럼프 누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좀 불안한 시장 관망하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이나 이 시장 변동성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할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시장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의 앞으로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 발자취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주면서 불장으로 화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모습이 약간은 완화되면서 좀 우리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하루가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좀 끌어줄 수 있을지 이슈들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예, 인베스테이너의 핫 이슈 톡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실은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 신라가 어닝 쇼크를 보여주면서 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 하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6%대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굉장한 중요한 시점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의 어떻게 보면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이 호텔 신라가 가치 하향가를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 삼성의 힘을 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 손실이 170억 원으로 이 지난해 동기에 비교해서 적자를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분명히 이 주가 자체에 좀은 힘을 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더불어서 흑자가 아닌 적자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지금 이 좋은 실적, 강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잘 나아가주는 이 시장 안에서는 분명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이 연말을 떠나서 연말뿐만 아니라 뭐 결혼식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 레저 스포츠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 힘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쉬운 좀 실적을 보여준 것들이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아쉽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 모두 힘을 좀 내줘야 우리 시장에서 힘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대표적인 호재로 작용한 소식이기도 한데요. 중국에서 무비자를 시행을 하면서 그 국가들 안에 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좀 여행사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계속해서 중국이 지금 한국과 좋은 교류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이 수출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국발 수출주가 분명히 우리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이 중국 자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영향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이 또 지금 주목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경기가 부양이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 수요도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반도체든 배터리든 여러 가지로 지금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행보가 좀 주목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이나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대해주냐가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무비자로 여행을 갈 수 있다. 지금 비즈니스, 여행, 관광,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의 여행이 비자 없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좀 긴 여행이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만큼 비자 문제를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중국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국 비자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웃 나라인 중국의 비자를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외교부에서 이 한국에게 조금 더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을 이 가운데 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노랑풍선까지 상한가를 찍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중국 무비자 여행에 같이 영향을 받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터주에까지 영향을 끼쳐 주었는데요. 한중 교류 기대감에 이 엔터주가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번 주부터 이 엔터주 강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제 씨의 신곡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지금 다시 컴백을 해주고 있고 엔터주가 다시 한번 시동을 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중 교류 기대감이 확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SM 8.31%, 하이브 5.57%, YG 엔터테인먼트 1.32% 등 4대 기획사 모두가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JYP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0%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SM이나 JYP나 중국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중국에 많은 힘을 싣고 있는 기획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 멤버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영입을 하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발길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고요. JYP 또한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장 자체가 우리 국내와 일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미국과 비교되는 중국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에서 다소 약간은 이렇게 억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되고 있는 이 돈의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이 중국에 대한 수요를 놓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중 교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이 모든 소속사들이 한 중국에 대한 이 욕심을 계속해서 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중국을 향한 계획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지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증권가는 지금 엔터주의 내년을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도 좀 엔터주의 모습을 내년에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9월 달에 굉장히 바쁜 엔터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이제 10월 달, 11월 달이 지나면 연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금 엔터주에게는 호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이나 내년 쭉쭉쭉 잘 나아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엔터주 당연히 약간의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어떠한 섹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AI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 AI가 드디어 실적을 좀 보여주는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올라가고 있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AI가 이제는 정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이 국내에서도 AI가 정말 만연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AI
AI 교과서 예산 편성인데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사실상 그 전에는 계속해서 하향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교과서에 대한 이 포기를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면서 어제장에서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8%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린다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참 마음 아프다. 정말 이제 아이스크림처럼 단단한 모습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드디어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등에 업고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 어제 시장에서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좀 저만 해도 이렇게 어떤 태블릿으로 공부하던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조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뭐 좀 종이를 아끼고 환경의 문제를 떠나서요. 이 장애인 학우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나날이 좀 급등을 하면서 사실상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보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술이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이 약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의 이렇게 선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솟던 트럼프 관련주들 지금 며칠 새 계속해서 급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우세했던 며칠 전과 달리 해리스가 약간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경우가 이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련 자산 가격 흐름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향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트럼프 미디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15%, 지금까지 27%가 빠지면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관련 교도소 그룹이죠. 지오 그룹 또한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는 비트코인 또한 하락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펀웨어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 관련 앱을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이 펀웨어는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미디어 부분도 그렇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가능성에 베팅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제장에서는 해리스 관련주들이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리스 관련주 하면 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대표적으로 에너지주 생각이 나고요. 대마주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대마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지금 후보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각광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대마가 어쨌든 이 치료 목적으로 좀 쓰이게 되면서 해리스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이나 기술주에게 해리스는 좀 힘을 뺄 목적이고 그렇게 관세를 부여할 목적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길을 달리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가 앞서 우세를 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은 우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들을 이 대규모 사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신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시키고 정적들을 기소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전달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적극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재집권 시 그가 취할 행동들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라는 모습들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807년 반란법을 조금은 언급을 하면서 도시에 군대를 배치시킬 수도 있다라는 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도 해리스가 다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아닌 대통령으로서 인증해야 할 과정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시장이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불안해하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는 좀 선택을 하셔야 대선이 끝나고 수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핫 이슈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은 우리 증시를 좀 알아보기는 해야겠죠. 우리 증시 계속해서 중요하게 좀 알아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증시를 조금 더 확인하는 모습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시 날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어떤 증시, 어떤 종목이 좀 해가 떴고 어떤 증시가 약간은 흐린 모습을 보여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의 증시 예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3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흐렸습니다. 다시 한번 비가 오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파란불 켜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결과 자체가 미국 대선에 대한 예상치 결과 자체가 혼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도 어쨌든 불안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FOMC 결과로서는 스몰컷을 좀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이 고용지표가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갭 차이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 반영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음에 금리 인하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의 기조는 확실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만 조금 더 점진적이고 천천히 좀 속도를 낮춰서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FOMC 주목 결과 스몰컷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좀 중요한 소식이죠. 엔비디아가 애플을 이기고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AI로서 이겨놔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발생했죠. 다우지수에 편입을 한 것입니다. 다우지수에 인텔을 이기고 엔비디아가 앞서 나가줬는데요. 지금 시장이 말해주는 것은 AI가 답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AI 거품론을 함께 해서 계속해서 AI가 정말인가, AI가 실적을 과연 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대표로 약간의 필두로 계속해서 AI가 잘 나아가주는 모습까지 이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앞으로도 잘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날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날씨 해 맑게 뜨면서 밝은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빨간불 켰죠. 그만큼이나 우리 투자자분들도 약간은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월 26일 이후로 그리고 코스닥은 8월 6일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미지수는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상승해준 것들이 우리 투자자에게 의지를 다시 한번 북돋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한 번의 상승률로는 좀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는 어려운 모습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의 교류가 완화되진 않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이 무비자 여행을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여행주뿐만 아니라 하이브, 한화, SM까지도 잘 나아가주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이 친구들이 실적 발표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 모든 종목들에게는 중요한 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화와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의 영향을 다시금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해리스 7개 경합주 중에 4곳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 중에 4개 더욱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의 시나리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어쨌든 해리스가 당선된다라고 하면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의 법정 소송과 정보전을 통해서 승리를 인증하려고 많이 도전하려고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미 공화당은 100개에 넘는 소송을 걸면서 이 지금 선거를 더욱더 경쟁률에 붙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투표가 지금 이 시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다. 이 양 후보가 굉장히 접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10월 CPI 아직 남아 있고요. 대왕고래가 다시 한번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첫 탐사 시추에 이 개회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서 밸브 관련주가 잘 나아가주는데요. 거기서도 화성 밸브가 1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국내 시장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금투세 이야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어제장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장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요. 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 모두 동반 수급 유입되면서 양시장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모습과 더불어서요. 개인 참여도가 높았던 코스닥의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죠. 헬스케어, 미디어엔터, 화장품이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는 2차 전지 업황이 회복된다라는 일각의 의견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코스닥이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증시 날씨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제 조금 그래도 힘을 받진 않으셨나요? 어제 월요일이니만큼 힘든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시장이 약간의 힘을 넣어주고 응원을 해준 것 같아서 기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을 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하루가 되셨을 텐데요. 오늘 계속해서 어떠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부는 여기서 잠깐 마무리를 해보고요. 1분 뒤에 다시 한번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경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볼 텐데요. 지금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꾸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도 꾸미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헬스케어가 좀 힘을 내어주고 있고 위고비라는 이 다이어트 신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꾸미고 나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만큼이나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죠. 이 모든 것을 두 개 다 챙겨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즐겁게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션 뷰티 브랜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겠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 투자, 이 브랜드에 대한 투자, 뷰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어쨌든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뷰티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룰루레몬, 에스티로더까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할 수 있는 이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힘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모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나이키가 요즘은 사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아층도 있고요. 많은 셀럽들이 이 나이키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어떤가요? 지금 많은 셀럽들이 또 이 운동복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고 룰루레몬의 행보가 좀 기대되는 바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뷰티, 우리에게는 좀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패션과 뷰티 같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패션과 뷰티를 좋아하는 하면서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었나 이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중고 의류와 이 액세서리 거래인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중고 거래하시죠. 그런데 이 트렌드와 유행을 빨리 읽으신 분들이 좀 요것들이 유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수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구입하신 다음에 다시 중고 거래가로 더 높게 팔아서 이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중고 의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의류도 다시 한번 투자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골동품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만큼이나 지금은 또 나의 옷과 나의 물건들이 다시 한번 나의 자산의 투자 금액으로 힘을 줄 수가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액세서리 거래, 중고 의류 거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나에게 좀 비싼 게 이미 있어야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장에서는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게 아니어도 명품이 아니어도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거래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DIY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 수공예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내가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들도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명품도 인기가 많지만 그냥 디자이너들의 인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이나 희소성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내가 좀 트렌디하다, 내가 조금 더 유행에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꾸미고 내가 직접 좀 만든 이런 제품들을 좀 판매하는 것도 나의 자산에 다시 한번 좀 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액세서리, 의류 그리고 뷰티 제품 등을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투자로 전환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까지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스마트 뷰티 기기인데요. 이거 보고 참 제가 많이 공감을 했어요.
사실 스마트 뷰티 기기 하나씩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거든요. 사실 뭐 조그만한 거는 요즘 살 수가 있겠죠. 뭐 과일사 같은 정도야 살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스마트 뷰티 기기에 좀 포함시키기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은 굉장히 100만 원대를 초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뷰티 기기가 기술을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미용기기로서의 그 구매 욕구도 자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비싼 거일수록 안 팔린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고도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비싸지만 경쟁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 루틴을 좀 개선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 뷰티 기기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한번 볼까요? 트렌디한 패션과 뷰티 상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트렌디한 패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다소 좀 트렌디하지는 못합니다. 패션에 있어서는. 하지만 안목은 좀 트렌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FW 시즌이라고 하면 뭐 어쨌든 좀 런웨이 같은 것도 챙겨서 보고요. 이 디자이너들은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챙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트렌드를 읽어야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잘 나아가주고 트렌드들을 통해서 어떤 시장, 어떤 종목들이 잘 나아가 줄 수 있을지 이 기업들을 또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트렌드를 읽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패션과 뷰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우리가 잘 알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 뷰티 관련 유튜버들이 굉장한 수혜를 얻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이 시장의 뷰티에 대한 관심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라고까지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정판 제품이나 이 인기 브랜드의 리셀러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을 좀 구매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상승할 때 판매를 하면서 어쨌든 상승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알아보면서 투자의 시각을 좀 넓히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입니다. 패션 및 뷰티 관련 ETF인데요. ETF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내가 어떤 종목에 들어가기에는 확신이 없고 이 기업 자체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아직은 내가 확실하진 않으나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좋게 지속될 것, 앞으로 뜰 것은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면 이 ETF에 들어가 보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 그리고 뷰티에 내가 관심이 있고 분명히 이 패션 뷰티가 앞으로의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ETF까지 챙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ETF가 있는데요. 사실 패션 뷰티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많은 전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까지 투입이 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만큼이나 방산에 대한 좀 앞으로의 성장세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 한국의 K방산의 모멘텀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방산에 어떤 기업이 잘 나가줄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방산이 잘 나가겠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ETF 들어갈 수 있겠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좀 ETF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공유까지 해드리면서 바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관련 교육과 자격증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투자와 관련 없이 나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미용실 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긴 머리를 하려고 하면요.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2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뭐 하나 하기가 겁날 정도인데요.
머리를 한번 자르고자 해도 사실상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내가 직접 하면 안 되나 하고 찾아본 적도 굉장히 많아요. 뭐 매직 같은 거 혼자 하는 방법도 찾아봤고요. 유튜브도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좀 찾아보고 했는데 전문가는 정말 과연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히 혼자 할 수가 없고요. 괜히 저는 이제 카메라도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막 망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좀 시청자분들도 좀 좋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미용 관련 교육과 자격증을 좀 여가 생활로 가져가시는 분들을 봤을 때 저거 정말 앞으로의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 친구도 미용사 자격증을 딴 친구가 있고요. 필라테스 자격증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본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가 생활로 땄습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시장에서 이 미용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더라도요. 앞으로 내가 내 자산에 좀 투자할 수 있고 내 자산을 증폭시켜줄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나의 기술력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으로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및 웰빙 제품에 투자하는 것이죠. 가장 많은 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회 자체가 건강과 웰빙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저 또한 건강, 웰빙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건강이 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 혈당에 대한 관리입니다. 혈당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확 치솟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고 해요. 사실 혈당 자체가 뭐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우리가 관심 많은 다이어트의 주적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웰빙 제품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에사비라는 이 식초가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식전에 한 잔 마셔주면서 혈당을 좀 조절하자 이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SNS 투자로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쨌든 눈에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이 웰빙 제품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국인 또한 이 먹는 걸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해외에서 보면 이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해외를 가보면 체했다라고 하면 안 먹으려고 하지 뭘 먹어서 내리려고 하는 게 한국인의 약간의 정서 같거든요. 약간 뭐 굳이 안 먹으면 되는 거를 체했으니까 이걸로 먹고 내려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많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이나 먹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한국인의 정서이니만큼 건강과 웰빙 제품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많은 공감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듣고 맞아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과연 이렇게 공감하는 분야들을 얼마만큼 투자에 적용시키고 있는가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약간은 마무리하고 바로 1분 뒤에 주사인 볼트 타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이렇게 주사인 볼트 타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AI가 답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만큼 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AI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이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으면서 금융 그리고 제조업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AI 기술의 발전 자체가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의 발전을 가져다 줄지까지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관련 투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AI 많은 분들이 참 마음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내가 이 AI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겁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쭉 훑어보시고 AI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SNS도 많이 생각이 나죠. SNS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좀 질비를 하고 있는 만큼 SNS가 AI에 대해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가 이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기도 하고 AI에 대한 기업들이 또 우리에게 투자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이나 이 AI의 발전이 우리 생활 속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도 있겠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구글 연구소를 통해서 자연어 그리고 이미지 인식 등을 다양한 기술을 좀 개발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차까지도 우리 시장에 보여주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술 상용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를 우리 구글이 해주고 있다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 하면 이 기업이 빠져서 좀 손해일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도 할 것 같고요. 아마존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AI 서비스와 머닝머신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고 고객 맞춤형 추천 서비스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가 알렉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 쇼핑몰 우리가 최근에 또 얘기했던 기업 생각나시나요?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가 지금 AI에 대해서 쇼핑몰을 좀 보여주면서 이것들이 다시 한번 네이버를 상승세로 끌어주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AI의 대표 주자 엔비디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AI 연산에 필수적인 GPU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연구에 필수적인 하드웨어까지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AI 기술의 수요가 좀 증가해주면서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지금 삼성 반도체 기업에서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봤다면 어제장에서 SK의 급등을 이끌어줬던 것까지도 우리 AI가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한미반도체가 3% 이상의 이 상승세까지 보여준 것들이 AI가 이끌어줬다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기업들의 주식을 투자하려고 한다라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무 상태 보기 참 어려우시죠? 재무제표 보는 법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무엇보다 전문가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만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팍스경제TV에서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있죠.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이 하단의 QR코드 활용해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재무 상태, 이 재무제표를 읽지 못한다라고 할지언정 이 전문가님께서 브리핑 해주시는 부분들 가져가시면서 투자 인사이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어렵다라고 해서 투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전문가님과 함께 힘내서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력, 무조건 봐야겠죠. 기술력 보지 않고 사람들이 좋다니까 요거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 점유율, 이 기업이 지금 이 시장에 얼마만큼 중요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가까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벤처 캐피털 투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벤처 캐피털 투자 이야기만 들으면 뭔가 싶은데요. 결국에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자입니다. 스타트업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종종 이 기술 산업의 이 기존 산업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혁신적인 기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분야든 어느 분야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이상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해보면서 좀 투자를 해도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 좋은 기여도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방금 앞전에 소개해 드렸고요. 너무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내가 직접 공부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이죠. 리스크 관리는 결국에 위험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나의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은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 ETF 투자까지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로보틱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ETF입니다. 이것은 이 산업 자동화와 이 관련된 기업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봇 기술과 AI 기업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로보틱스 ETF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 기술들을 많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두 지수 모두 로봇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로봇 기술 자체가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까지 우리가 좀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요. 운용 비용 그리고 수익률 거기다가 구성 종목까지도 분석하는 게 ETF에서는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를 동향 분석하는 것까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개인이 유입되고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 지금 지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건 어떠신가요? 헬스케어, 금융, 제조업을 제가 좀 큰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서비스를 좀 혁신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가 발전할 것이고 AI를 기반으로 한 진단 서비스 자체도 발전할 거라는 전망을 하면서 헬스케어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금융,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금융이 이 고빈도 거래와 리스크 관리 솔루션 자체를 이 AI를 통해서 하면서 더욱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 시장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AI 기술을 좀 도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으니까요.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 좀 아끼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어제 말씀드렸었죠.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이 잘 나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AI를 좀 구축을 해서 계속해서 이 기술로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률을 높이고자 하는 시장의 욕심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관련 그리고 연구와 교육까지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구의 중요성 우리 시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AI가 강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교육과 투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이나 기업들 자체도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AI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AI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AI가 발전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만큼 윤리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